그 독립노인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독거노인 떠오르죠? 근데 독립노인하고 독거노인은 많이 틀려요. 이 독립노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건 내가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독거노인 하면은 우리가 고독사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빈곤, 그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뭐 격리되는 이런 느낌, 뭐 이런 게 드는데, 독립노인은 전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고독사보다는 존엄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외로움보다는 고독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그런 느낌. 특히 노인의 권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독립한다. 독립해서 살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노년까지 자식들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장엄하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사회에 의존하는 부분은 의존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자식들이나 사회에 최대한도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인 삶이라는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이 상당히 난 장엄하고 아름답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또 왼쪽에 있는 우리 시골 노인들이 보입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난 옛날에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유쾌한 노인들이에요. 시골 오일장 같은 데 이런 모습을 자주 보죠.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신발 가게를 운영해서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또 80대 노부부가 이렇게 아직도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별로 의존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대개 죽을 때까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고령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고령화라는 게 뭐냐, 이거는 또 자기가 그 고령화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지금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류가 막 이해하기 시작한 인생의 새로운 단계,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시대에 가장 거대한 담론이다. 독립노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난 중요한 담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노인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노인혁명 시대라는 거는 결국은 독립노인이 가장 가진 말이에요.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내주는 사상과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독립적 노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노인은 말이에요. 이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노년기를 낭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년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낭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말의 진실은 진실인데,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노년들은 자연이 부여하고 있는 피치 못할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용하라는 말로는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앞에 우리 사진에서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은 노인들이 여러 그 장애가 있지만은 정서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봅니다. 지금. 그럼 이들 건강한 노인들의 속성은 뭐냐? 전 이걸 얘기를 할 때 전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립적이라고. 근데 이 노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신경망의 위대함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녀 리스크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건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중요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독립노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신경망의 위대함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생이 짧잖아요. 근데 그 부부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나쁜 기억보다 자기 전 결혼 생활에서 말이에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쁜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싸울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면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 아주 근본이다. 이거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또 일본의 시민사회는 우리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어떤 그 좋은 점,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기억으로 활용을 해야지 나쁜 점만 기억하고 나쁜 점만 생각하면은 참 못 산다. 일본에 우리가 관계할 때도 난 그런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우리 그 신경망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먼 과거의 기억이라도 이 기억을 우리는 순식간에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게 우리 신경망에 난 가장 위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먼 과거의 기억이라도 그걸 끄집어내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전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기억을 살려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경망의 위대함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독립노인으로 중요한 조건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 메일 사튼이라는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시인이고 소설가인데 젊었을 때 모습이고 그 오른쪽의 모습은 이 양반이 70대 넘어서 사진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이 사람 책이 몇 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글 중에서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 사람은 70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다워졌다. 이런 말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사람이 쓴 시에 나와요. 유시와 시인이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몇 개 좀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시에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Now I become myself. 핵심만 간단히 읽어보면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곳을 방황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 다른 사람이 얼굴을 하고 있었네. 마치 시간이 그곳에 서서 경보라도 하듯 미친 듯이 달렸었네. 서둘러 그 전에 죽게 될지도 몰라. 나 이제 고요히 여기에 서 있네. 내 존재의 무게와 밀도를 느낀다. 오랜 방황 끝에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면 그 방황은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 아무 흔들림 없이 무엇인가 쫓기던 나, 미친 듯이 달리던 나, 고요히 서 있네. 고요히 서 있네.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도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 영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Now there is time and the time is young. Oh, in this single hour, live all of myself and do not move. I pursue too madly then.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핵심만 번역한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이 내용의 시의 내용을 말해요.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Now I become myself. It's taken time, many years and place. 나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되었다. 나 자신이 되려고 하면은 오랜 시간과 여러 해와 방황을 거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나 자신이 되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전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자기의 발견의 순간 우리는 그 헛된 욕망이나 그리고 소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원래 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려면 우리가 이 신경망의 위대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모든 헛된 자만심을 털어내는 순간 내가 진정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말이요. 이 고령화에는 노년이 되는 거, 65세 이상이 되는 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노인이면 노인혁명 하지만은 노인혁명의 핵심은 별게 아니라 노인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노인의 표정이 풍요로워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의사인데 여자분이에요. 한원주 원장이라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의사로 살았어요. 이 사람 표정을 보면은 좀 고생으로서 좀 어둡긴 하지만 굉장히 그 온화한 깊이가 보인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로버트 드니로. 이 사람은 우리부터 조금 몇 살 뒤인데 얼마나 표정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정말 단맛 쓴맛 다 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완전히 원만한 그런 풍요로운 미안합니다.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loneliness라는 말이에요. 이 고독이죠. 이거는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solitude, 영어로 고독인데 이 고독은 우리가 나 자신이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다. 노년이 되면은 우리가 고독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 드는 모습이 우리가 풍요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이 특히 사진을 쓸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노년의 표정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노년이 되면 이 근육이 이게 무표정해진대요. 어렸을 때는 표정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들면은 이 표정이 굳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나 자신으로서의 감정을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표정,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더 과감하게 감정 표현을 하자. 자식들한테도 할 말을 해야 돼.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감정과 감성을 모두 섬세하고 품위 있게 말이에요.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 현대의 멋진 노인이고 독립 노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한국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자녀 리스크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 키워왔다고. 내 친구들도 보고 또 주위에 어려움에 빠진 많은 친구들을 보고 말이에요. 이게 돈이 많이 있는 친구들도 아닌데 자식들한테 집 사주고 뭐 사주고 나면은 이게 절대로 그 돈이 자기한테 안 들어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먹고 살기 바빠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90대 배색깔이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살 거야? 들어올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식 문화를 바꿔야 된다. 완전히 미국적일 수는 없죠. 미국 사람들은 뭐래?
대학교는 지들 돈으로 다녀. 근데 우리는 물론 대줄 수 있으면 다 대준다고. 거기다 유학까지 보내. 내 친구들 의사도 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의사로 아무리 돈을 벌면 뭐래. 지 자식들 유학비 다 쓰고 만다고. 이게 엄청난 낭비거든. 걔들이 거기서 잘 살고 그러면 모르는데 또 잘 살더라도 제 부모한테까지 돌아갈 돈이 없어요. 그럼 노년은 어떻게 해? 너희들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독립노인이 되는 조건은 부모와 자식, 형제 이게 모두가 독립적이 돼야 돼요. 내가 형제가 독립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형제들 중에 그 큰아들 혹은 똑똑한 자식 하나 이것만 집중적으로 키워주면 됐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돈 벌면 한 가족을 다 먹여 살렸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족이 화목하고 또 한 가족이 또 서로 늙을 때까지 재밌게 살려고 그러면 모두가 다 독립적이 돼요. 그리고 그래야 가족의 화목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과 나의 성공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만 해야 돼요. 더 이상 희생을 하면은 더 이상 희생을 해가지고 부모가 90세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걸 자식에게 의존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물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으로 혹은 군인으로 은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와이프와의 독립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들이 10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와이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와이프도 경제적 독립을 자기 죽은 다음에 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노인 그 독립 담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 독립 담론은 단순히 어떤 노인을 말해요. 불쌍한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우리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노인을 무슨 아픈 애들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자라나는 노인들은 안 그렇거든. 굉장히 스마트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한테 그걸 부양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노인들을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돼요. 노인들을 당당한 독립 노인으로 대우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말이에요. 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많이 보셨겠지만 80대 그 중국 모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오른쪽 사진은 그 노인이 돼도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잖아. 이런 사진을 불쌍하게 보면 안 돼요. 이런 노인들을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노인이냐. 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노인들을 이러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희망을 해주고 그리고 돈도 줘야 돼. 나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립 노인의 그 담론의 주제는 뭐냐? 이제는 여성혁명에서 노인혁명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연령차별주의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연령 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자는 게 내 생각입니다. 어려운 노인들도 함께 가자. 이 노인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천지 차이 아니에요. 부자 노인들은 그 지만 잘 살면 뭐합니까? 같이 좀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해요. 노인의 그 디지털 경쟁력 강화시키고 노인의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기본적 노인제도, 소득제도 이런 것들은 찬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노인들 스스로가 자기 품을 높여야 돼요. 이게 저는 내가 생각하는 독립 노인의 주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노년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식들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말이요.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노인의 삶이 장엄하고 아름답다. 이런 노인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